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한일 갈등을 기회로 다시 부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반도체는요, 적어도 메모리에서만큼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낸드, D램 할 것 없이 양산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마저 수입이 안 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상태였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가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수율을 높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칭하유니그룹의 D램 사업 진출 선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반도체 굴기가 새롭게 부상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요, 사실상 구조조정, 손절매 등에 가까운 행보라는 것을 일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서버용 D램 업체 푸젠진화죠. 푸젠진화가 사업 철수설이 나오고 있을 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요. 중국 정부로서도 무작정 중국 기업을 지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메모리 업황도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없으니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됐고, 그 결과 칭하유니그룹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칭하유니그룹 중심으로 해체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도전할 채비를 꾸린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섰죠. 일본이. 이 사단이 중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일 갈등을 틈타서 메모리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일본 소재 기업이 수출 규제에 따라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소재를 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중국이 대신 그거를 사줄 테니, 그 물량만큼 사줄 테니 우리에게 메모리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접근했다는 거죠. 또 한국에는 너희들이 지금 고선도 불화수소 같은 일본의 제품 수출 규제로 대체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체제를 만들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대체제를 너희들한테 삼성 하이닉스한테 줄 테니 우리 소재 공급을 한번 써봐라 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게 이 한일 수출 규제에 따른 악영향을 지렛대로 물밑 접촉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국이 일본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차관보급인 상무부 관리가 일본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어떤 것을 요청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문제로 삼성 하이닉스로 부품 소재의 수출이 줄어들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우리 중국 정부가 그 부족분을 다 채워줄 테니까, 사줄 테니까 반도체 연구 개발을 도와달라, 메모리 쪽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으로의 수출에 구멍이 날 경우에 중국에서 그 소재를 다 사주겠으니 반대급부로 메모리 기술 좀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지금 움츠러든 상황인데요. 일본의 힘을 빌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D램은 명백히 끊겼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 자존심이라는 엘피다가 마이크론에 인수되면서 사실상 명백히 끊겼죠. 하지만 낸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짱짱합니다. 도시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 의해서 도시바가 세계 점유율 2등이죠. 그래서 특히 낸드는 기술적 난이도도 D램보다는 낮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낸드도 D램도 모두 지금 양산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양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기술적 난간에 부딪혀서 그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낸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낸드부터 양산을 하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강국, 메모리 강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일 간의 싸움 때문에 일본의 기업과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중간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한번 일본의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소재 기업들의 한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신 사줄 테니까 메모리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일본 정부에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쪽에는 도시바의 기술을 좀 전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중국 반도체 상황을 보면요, 낸드 같은 경우는 YMTC가 연내 64단 제품 양산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요, YMTC가 양산으로 가는 마지막 기술적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양산한다고 말만 했지 성과는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일본 접촉은 특히 낸드 기술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력이 있는데요. 도시바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낸드 점유율 2등입니다. 특히 도시바 같은 경우는 낸드 외에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IPO나 지분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바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일부 지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신경이 쓰이겠죠. 하지만 그 일본 사례를 보면요,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 곳이 많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샤프, 그다음에 재팬 디스플레이 등도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도시바도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아무리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분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도시바의 지분을 사들이고 또 기술을 일부 전수받는 조건으로 도시바에게 일본 정부에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 기업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도 일본 대체제, 그러니까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가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으로 지금 수출이 막힌 상태인데요. 이 대체제를 제공하겠다며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방하그룹, 하이닉스는 카이성푸 화학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방하, 하이닉스는 카이성푸 화학과 커넥트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기술력이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체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라도 중국의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중국 내 환경 규제가 좀 약해서 생각보다 중국의 화학 기술력이 단기에 굉장히 올라섰다는 평가를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업체가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 자국의 부품 소재 기업이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체할 여력이 된다는 것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어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가능해지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메모리 분야에서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납품하게 됐다는 뜻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잡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의 협력에서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기술력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참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과 하이닉스로 하이닉스에 소재를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이번에 목리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중국 업체들이 엔지니어 영입 등에서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일 갈등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일본과 강대강으로만 치닫게 되면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놓치게 되고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도 방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중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했다는 말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정부에게 일본 소재 기업의 수출 물량을 한국과 하이닉스로 같은 수출 물량을 모두 사줄 테니 메모리 기술, 특히 도시바의 낸드 기술이죠. 낸드 제작 기술, 낸드 제조 기술, 낸드 양산 기술을 좀 우리에게 전수해다오 라는 제안에 대해서 일본이 솔깃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미국 눈치를 보는 일본이 도시화와 중국 반도체 기업의 협력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구나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어느 정도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 정부가. 다행스러운 점은 일본이 한 달여 만에 극자외선 EV용 포토레지스터의 수출을 한국으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EV용 포토레지스터는 사실 삼성전자만 쓰고 있죠. 비메모리 양산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한 달 만에 포토레지스터의 수출을 허용해 주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오늘 확정하기로 했다가 연기했습니다. 조금씩 양보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더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